안녕하세요. 코로나 방역 수칙에 준수하여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타 강사 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PT샵 창업 공간 쉐어링 경영 노하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PT샵을 창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좀 중요했던 노하우들,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 쉐어링 경영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진행, PT샵 오픈을 위한 사전 점검, 두 번째 PT샵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세 번째 공간 쉐어링을 통한 수익 창출하기, 네 번째 공간의 재해석, PT샵부터 스튜디오까지 이 네 가지 가지고 여러분과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레드오션의 휘트니스 시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인데 저희 동네가 이제 신도시거든요. 구신도시, 이제는 삼본이라는 구신도시인데 저기에 이제는 삼본 중심상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반경이 넓지도 않고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도 보세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다 피트니스 센터인데 저기에 표시 안 되는 게 실제로 제가 시장 조사하면서 세 군데까지 더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피트니스 시장이 굉장히 들어오기가 쉽다고 생각하셨는지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웬만한 역사 주변이죠. 중심상가라 그러는 곳에 최소 15개에서 최대 많게는 20개, 물론 번화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피트니스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진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너무 경쟁자가 많은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 근데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레드오션에서 살아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서 오늘 주제를 나눠볼 겁니다. 굉장히 많죠. 엄청 많습니다. 저기 표시한 데는 두세 군데 더 있고. 자, 왜 PT샵이어야 되는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앞서 휘트니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휘트니스는 아닙니다. PT샵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거 왜 PT샵이라고 보면은 거의 매물로 올라오는 중고 매물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쭉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PT샵은 매물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에 비해서 휘트니스 쪽은 매물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대형 휘트니스를 휘청휘청거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휘트니스가라는 게 점점 이제 추세에 따라서 가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운동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PT샵 쪽으로 아무래도 좀 사람이 비교적 적은 PT샵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휘트니스는 요즘 좀 힘든 시장이라서 요즘에 휘트니스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매물이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지금 한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매물이 올라와 있다면 8개에서 9개가 휘트니스입니다. 중대형 휘트니스예요. 왜냐하면 중대형 휘트니스는 일단은 좀 이따 설명에 나오겠지만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정말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회복된다고 해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이제 휘트니스 시장에 빨리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나고 바로 헬스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해외를 나갈 것이냐 한다면은 대부분 거의 다 해외를 나간다는 더 얘기가 많아요. 제가 또 헬스장에서 또 회원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다 끝나면 어디부터 가고 싶으세요? 저는 해외부터 나가고 싶어요. 지금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운동에 대한 욕구가 더 갈망이 더 세지기보다는 지금 밖에 걸어도 되는데 굳이 헬스장을 더 오기보다는 저는 해외를 나갈 겁니다. 이런 의견들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티 문화라든지 해외 나가는 여행 문화 이런 게 더 많이 발달을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앞으로의 휘트니스 시장은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더 많이 발전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PT샵 오픈을 이제는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PT샵을 너무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자료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PT샵을 어디에, 내가 피트니스를 안 하고 그러면 PT샵을 바꿨어. PT샵 오픈할 거야. 그럼 어디에 오픈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에 오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피트니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뭔가 샵을 오픈하고 싶긴 한데 어디에 오픈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 이게 뭐냐? 대표적으로 지방 어디 예를 들기 좀 뭐한데 세종신도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종신도시에 실제로 친한 분이 제 아는 분이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접고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기신도시 강남까지 출근 좋기 2시간.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생긴 신도시 같은 경우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인프라가 아예 없어요. 거의 아예 없게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먼 거리까지 출퇴근하다 보면은 과연 끝나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끝나고 헬스장을 올 수가 있냐 없냐, 그 피로도를 내가 이겨내고 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거의 못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느 정도 내가 PT샵을 오픈해야 된다면 주변에 내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 공장도 가까이 있고 뭐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진짜 주거촌이 다 완성돼 있고 주변에 이제는 직장도 많이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를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도시가 어디냐면은 대표적으로 뭐 안양, 수원, 안산, 뭐 이쪽 경기도권에서 볼 수 있고요. 서울권은 뭐 웬만한 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PT샵 오픈을 하기 전에 피트니스 시장이 힘드니까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금액이 많이 드니까 PT샵 오픈해야겠다. 그럼 첫 번째 내가 어디를 자료 조사해야 되냐? 먼저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부터 시장 조사하셔야 된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인프라가 안 갖춰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탈 프리를 1년 넘게 준 데도 있어요. 예. 그만큼 뭐야?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이라 사람도 없기도 한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인프라까지 안 갖춰져 있고 거기다 출퇴근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과천이라든지 이쪽 멀리 나갔다 오니까 퇴근하면 10시예요. 퇴근하면은 9시에서 10시예요. 사람들이 오겠냐 이거죠. 피트니스에. 힘들어 죽겠는데. 출근 퇴근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 헬스장까지 또 가서 운동해야 돼? 아니,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먼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 오픈을 사전 점검을 하셔가지고 괜찮은 건물을 찾으셔서 오픈 준비를 하셔라. 자, 두 번째. 자, 거기서 좋은 데를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양이나 수원이나 서울이나 강남이나 강북이나 뭐 강동이나 좋은 데 찾았어. 그러면 어떤 데를 또 노려야 되냐? PT샵. 말만 들으면은 그냥 되게 쉽게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뭐 공간이 작기도 하고 뭐 피트니스 시장도 주변에 많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PT샵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고가의 금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추천해 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괜찮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신도시의 대형 피트니스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대형 피트니스 주변을 쭉 둘러봐서 주변에 PT샵이 없다. 그럼 거기다 차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낙수 효과가 뭐냐면은 대형 PT샵 정말 사람 많고 좋아요. 정말 시설도 잘 돼 있고 정말 좋은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PT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구가 날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트레이너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아요. 대형 피트니스에서 일하신 분들 알 거예요 아마. 내가 뭔가 이제는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회원을 만나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때 수업을 진행하기라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과연 회원들이 모를까요? 아니요, 회원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은 여기서 PT를 받기보다는 조금 더 한적하고 PT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좀 더 거기서 받아봤던 분들은 좀 더 한적하고 좀 더 넓은 공간을 원해요. 내가 PT인데 말 그대로 고가의 돈을 내고 내가 진행하는 건데 조금 더 한적한 데 없을까? 근데 내가 이 주변에 이 주변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인프라를 갖춰진 곳에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저기 대형 옆에 있는 PT샵. 이게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PT샵만 덜렁 차리면 의외로 진짜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형 피트니스 애들도 사전조사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대형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충분히 많고 뭐 거기 죽어있는 충분히 많다고 할 때 들어오는 사전조사인데 거기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 그런 사전조사를 마친 데에서 옆에다가 낙수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회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뿜어져 나오는 회원들한테 PT샵을 차려놓으면 거기서 PT 받기 싫어하는 회원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맨 처음 사진 레드오션 시장도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저기 대형 피트니스가 굉장히 길게 한 3, 4개 군데만 있어요. 저만 아는 군데 죄송한데 3군데가 4군데가 있어요. 저 3군데 4군데가 있는데 저 3군데 4군데에서 모배 앞에 조그맣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게 바로 대형 피트니스 옆에 붙어있는 PT샵들입니다. 예. 저렇게 이미 시장은 흘러가고 있고 이 시장을 노리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대부분 PT샵 오픈할 때 뭐 주변에 뭐 피트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좋다고 오픈하신 분들인데 그거 착오입니다. 예. 대형 피트니스가 있어야지 나도 같이 낙수 효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곳에는 차리지 마세요. 예. 그게 진짜 첫 번째. 내가 자리를 선점함에 있어서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좋은 곳에서 오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PT샵을 다시 한번 PT샵을 왜 PT샵이어야 되는가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이 피트니스 시장 보세요. 지금 피트니스 헬스 2만원, 뭐 4만원, 월에 계산해보면은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200명이 예를 들어서 등록을 했어. 그럼 이게 3개월치에 6만원을 등록을 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200명이라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금액밖에 안 돼요. 뭐 3개월에 해봤자 6만 원. 그럼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1,200만 원?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아 보여. 1,200만 원 엄청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1,200만 원 가지고 한 달 운영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비라든지 소모품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적자예요. 그럼 이분들이 뭘 노리는 거냐? 이 대형 피트니스 시장에 왜 이렇게 가격을 낮추고 등록 인원을 많이 받느냐?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저기서 PT를 끌어내려는 수요 효과예요. 수요 효과. 근데 그 PT 수요 효과를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몰리는 걸 생각해본다면은 절대 이게 남는 장사가 좋은 장사는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자리가 막 없다 보니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나아간다는 거죠, 밖으로. 여기 PT 받으러 왔고 싸서 피트니스 등록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 너무 공간이 없어. 내 운동도 마음대로 못해. 이러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PT샵을 찾게 돼요. 내가 이왕 PT 받을 건데 여기 사람 많고 좋긴 한데 여기는 내가 운동을 못 하겠으니 주변에 PT샵을 찾아보자. 혹은 주변에 PT를 봤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PT샵 중에서도 자율운동이 안 되는 PT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굉장히 소형, 뭐 40평에서 50평대의 PT샵들은 자율운동이 안 돼요. 그냥 수업 받을 때만 딱 와서 수업만 받고 바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업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수업 받은 내용 가지고 연습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연습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대형 피트니스를 끊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형 피트니스는 주변에 있으면 있을수록 PT샵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반면 대형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원이 많아서 OT에서 PT를 끌어내는 게 기본 이제 대형 피트니스의 룰인데, PT가 많이 회원들이 많아서 PT를 많이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수업의 질에 만족을 못하고 시설에 만족을 못하고 의외로 떠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PT샵으로. 그러니까 대형 피트니스는 뭐야? 그냥 등록해놓고 내가 PT샵에서 배운 거 연습하는 트레이닝 공간처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추세, 또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는 에고이즘 이코노미라 그러죠. 자기중심적 소비를 봤을 때 트렌드에 보면은 별로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왜 PT샵을 오픈해야 돼? 왜 피트니스 하지 말고 PT샵을 해야 돼? 이렇게 의견을 따랐을 때 보면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PT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PT샵이라든지 피트니스의 이제는 두의 차이점, 가장 든 거, 가장 초기 자금이라든지 오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PT샵 기본 면적 50평에서 120평. 예, 맞습니다. PT샵은요, 그래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형 피트니스 샵이라는 분들이 거의 다 한 실평수가 70평에서 한 100평 정도를 많이 쓰시는데, 이 정도만 해도 한 3, 4명, 4, 5명 동시에 수업하기는 충분하거든요. 물론 뭐 나는 PT샵 컨셉 따라 틀리겠는데, 뭐 나는 한 50평 정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율운동 안 하고 나는 한 2, 3명 정도만 진짜 깔끔하게 넓게 쓸 거야, 그런 분도 있는 반면, 나는 PT샵인데 일반 헬스장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컨셉 따라 달리긴 한데 한 4, 5인, 6, 7인까지 난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어. 내가 믿는 동생들이, 내가 혹은 데리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그만큼 돼. 그런 데는 대형 피트니스 샵 오픈을 해요. 이렇게 넓게. 자, 인테리어 비용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평당 70에서 150이에요. 그럼 초기 투자 비용부터가 엄청 차이 나요, 여기서. 자, 70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7호 35, 3,500만 원 정도가 인테리어 비용 나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50평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는 거지만 어쨌거나 처음에는 내가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죠. 그 금액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된다 가정을 해볼게요. 더 비싼 데도 많을 거예요. 네, 한 4천에서 5천 정도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벌써 8,500. 벌써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근데 저기서 인테리어를 내가 굉장히 싸게 했을 때 그때 비용이죠. 인테리어를 내가 추가함에 따라서 비용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초기 투자 비용도 얼추 한 여기서 인테리어랑 보증금만 해도 1억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 비용 뭐예요? 바로 기구죠, 기구. 근데 피트니스랑 PT샵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기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면 런닝머신을 내가 동시 인원수를 5명, 동시 수업 인원을 5명으로 잡았을 때는 런닝머신 5대면 돼. 근데 퍼블릭샵 5대? 택도 없죠. 퍼블릭샵에 런닝머신 5대 있다면은 그거는 누가 가겠어요? 솔직히 아무도 안 가지. 그렇기 때문에 PT샵 같은 경우에는 런닝머신 5대라든지 뭐 이렇게 좀 기본 구성을 하다 보면은 하기 나름이에요. 좋은 기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프레이트 위주로, 정말 프레이트 위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예. 더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오픈을 여러 번 해보니까 알겠어요. PT샵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가 120평이라도 한 2, 3천? 어떤 기구를 쓰냐 차이가 있어요. 어떤 기구를 쓰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선생들의 실력과 이제 능력으로 버는 거지 기구가 좋다고 해가지고 벌지는 않아요. 지금 PT샵 같은 경우. 왜냐면 프레이트의 진행 수업 위주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보증금 미포함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5천에서 대략 2억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은 그렇게 크게 막 부담 없이 좀 내가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얘가 모아놓은 돈에서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에 비해서 대형 피트니스, 퍼블릭샵 볼게요. 자, 기본 퍼블릭샵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헬스장 좁은 데 가고 싶진 않죠? 피트샵이 넓은데 요즘 피트샵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내가 이왕 돈 주고 가는 거 좀 넓고 시설이 잘 갖춰진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트니스 기본 면적이 요즘 추세는 최소 실평수 150평이에요. 150평이면 여러분 와 진짜 엄청난 겁니다. 150평이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얼추 100만 원만 잡아도 벌써 1억 정도가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70만 원 정도 잡아도 1억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가까이 들어간다는 건데 어마어마해요. 150평만 오픈을 해도. 왜냐면 거기다가 아셔야 될 게 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그럴 수가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비용으로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거를 내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면은 샤워실부터 만들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만들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퍼블릭샵은 런닝머신 뭐 이거 사이클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아요. 아크로바트 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다 갖춰야 되고 요즘 피트니스샵 퍼블릭샵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긴 하는데 좋은 기구가 있는 곳으로 많이 몰려요. 우리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나쁜 말로 비속어로 헬창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피트샵을 가기도 해요. 가기도 하는데 뭐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퍼블릭샵을 찾는데 그 중에 조건이 뭐냐? 기구예요, 기구. 이 헬스장, 이 피트니스는 기구가 얼마큼 좋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호도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트니스 샵을 이왕 가격 경쟁 뭐 해가지고 오픈을 했어. 근데 거기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좋은 트레이너기도 하지만은 퍼블릭샵은 거기다 플러스 좋은 기구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그러니까 퍼블릭샵은 굉장히 권장하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저는 권장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엔 특히나 더. 뭐 소상공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디 투자받아서 대형 피트니스샵을 하는 게 아니면 투자받는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될 수 있으면은 그냥 개인 소상공인들은 피트샵 오픈하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봤을 때 마진율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그리고 퍼블릭샵은 대형 퍼블릭샵은 내가 지금 보시는 분 중에 트레이너분들 있으실 텐데 내가 팀장으로 내가 뭐 대형 퍼블릭샵의 팀장으로 오래 있었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정말 운영적인 측면을 따로 둬야 될 정도, 운영하시는 분을 따로 둬야 될 정도로 퍼블릭샵은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에 비해 PT샵은 뭐야?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열심히 해도 1인분만 열심히 해도 내가 PT샵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운영적인 측면 나중에 설명드릴 쉐어링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요. 뭐 비용 같은 측면 내 몸으로 뛰면은 PT샵은 어느 정도 커버가 돼. 근데 퍼블릭샵은 내 몸으로 뛴다 커버가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초기 투자비부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을 감당하려면은 내 혼자 몸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좋은 직원 3-4명도 있어야 되고 투자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 분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PT샵을 오픈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소상공인한테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PT샵 오픈할 때 계약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PT샵을 그래서 내가 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계약을 하겠다. 자, 그때 알아야 될 것들. 먼저 건물을 내가 딱 찝었어. 요 위치에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이 정도 비용까지 내가 첫 번째 맞는 비용까지 다 완성이 됐어.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 그 건물에 가가지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인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거기에 우리 생활체육시설을 오픈을 못 해요. 이거는 법적으로 있는 거니까 별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됩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띄워봐서 이종 근린 생활시설인지 혹은 이 안에 같은 층이라든지 위아래 층에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왜냐하면 동종 체육시설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사용 가능한 여부인지. 이거 여러분들 되게 의외일 거예요. 도시가스가 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요. 혹시 PT샵과 퍼블릭 투자금융권 직원들이 이것도 많이 차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네요. PT샵은요, 기본적으로 뭐 솔직히 여기서는 말씀드릴게요. 직원들 월급이 40, 80 이래요.
근데 퍼블릭샵은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샵은 최저임금을 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원권 비용과 PT샵은요 회원권이 없어요. 예, 등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용 가능한 거고 퍼블릭샵은 회원권이 있습니다. 예,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회원권 비용은 아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PT샵은 PT 비용만 있고 회원권은 없고 그러니까 일반 퍼블릭샵은 회원권은 있고 PT비는 또 따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 구조는 더 좋다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 PT샵과 큰 차이는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도시가스 사용 여부가 다시 돌아와서 도시가스 사용 여부에 다시 질문할게요. 도시가스가 이제 안 들어오면요, 우리가 보일러를 못 써요. 가스 보일러를 못 쓰기 때문에 온수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온수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PT샵을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50평에서 120평이야. 거기서 온수기가 또 조그맣지는 않단 말이에요. 못해도 온수기가 굉장히 좀 큰 걸 쓰는데 뭐 100리터, 120리터짜리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공간을 또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할애하다 보면은 PT샵은 계속 좁아져요. 내가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좁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가스 사용 여부가 온수기 사용 여부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꼭 들어오는지 두 번째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나중에 추후 관리 면에서라도 도시가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 예, 이거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해요, 여러분. 요즘에 1인 1가구 1차량 없는 데 없어요. 1인 뭐 1가구에 2차량, 3차량 이런 시대예요. 웬만하면 다 자가용 차를 끌고 다니는 시대인데 제가 진짜 이거는 경험하며 느낀 건데 헬스장에 PT샵의 헬스장에 주차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에 매출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예, 이건 진짜 굉장히 큽니다. 뭐 도시가스 사용 여부야 내가 오픈할 때 조금 더 요만큼 한 두세 평이라든지 활용 공간 늘릴 수 있냐 없냐 혹은 유지비가 더 드냐 안 드냐 차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볼 수 없다지만은 예, 주차장 진짜 중요합니다. 주차장 최고예요. 주차장이 없는 데에서는 정말 웬만한 사람들 안 온 경우도 많아요. 상담하러 왔어. 상담 잘 끝냈어. 막 OT까지 너무 잘했어. 막 샘플 수업까지 너무 잘했단 말이야. PT 이제는 테스트 PT까지 너무 잘 끝났어. 근데 여기서 뭐 주차장 사용 가능한가요? 아, 저희가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러면은 가뜩이나 비싼 PT비 주고 오는데 PT비가 뭐 싼 데는 40만 원, 비싼 데는 70만 원까지인데 가뜩이나 비싼 PT비 주고 오는데 거기다 플러스 주차요금까지 내야 돼. 아, 그러면 대부분 안 오죠. 예,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T비, 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건물 알아보실 때. 이종 근린 생활시설, 도시가스 사용 가능 여부, 주차장. 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요즘에 없는 곳 없죠.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없는 곳 같은 경우에도 없겠지만은 상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됐으면 안 가시는 걸 좋아요. 왜냐면은 엘리베이터 있고 없고 차이가 회원들한테 편의성이 제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 내가 오픈하기로 했어. 갔는데 평수가 안 커 보여. 그래 나는 자격증 하나만 준비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 공간, 주차장 공간, 공용 면적 공간 합쳐가지고 전용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자격증을 어디서 바로 끌어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항상 내가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여기는 실평수가 몇 평인지, 뭐 전용 면적이 얼마인지, 뭐 주차장이 있는지, 뭐 이중근린 생활시설 되는지, 도시가스 사용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엘리베이터가 사용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화물 엘리베이터라도 또 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일반 엘리베이터밖에 없다면은 이게 과연 몇 킬로까지 실을 수 있는지. 왜냐면 오픈할 때 기구가 들어와요. 헬스 기구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사다리 차로 옮기자면 사다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는 여기 추가 비용에서 훨씬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추가 비용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엘리베이터가 화물 엘리베이터가 몇 킬로까지 수화가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그런 데서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대리석 바닥 오픈할 때. 여러분 대리석 바닥 오픈할 때 그 헬스 기구 들어오는 업체랑 잘 얘기 잘 하셔야 돼요. 뭐 운이 안 좋아서 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대리석 바닥 깨지잖아요. 다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업체가 또 하나 가서 내가 너무 좋은 데를 이제는 그 공인중개사 분이 약간 둘러봤어. 기존 업체가 철거를 안 하고 간 것도 있어요. 물론 그 건물주랑 얘기를 하셔야겠지만은 철거 안 하고 간 곳은 내가 철거 비용까지 내야 돼요. 와,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초기 공사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럼 뭐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했건 내가 직접 하건 간에 이거는 진짜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철두철미하게 잘 알아보셔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내가 대형 PT샵을 내가 오픈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어. 그러면은 기존에 퍼블릭샵 좀 조그만 데 있잖아요. 퍼블릭샵 100에서 150평 되는 데 많거든요. 퍼블릭샵? 좀 그러다가 이제 좀 힘들어서 매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리모델링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시는 분이라면은 A부터 G까지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퍼블릭샵이나 PT샵을 오픈하셔서 나만의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하셔서 하는 것도 강추해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 PT샵 공사 순서 그럼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어떻게 기존에 있던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공실이었던 거나 아니면 새로, 그러니까 신도시에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세종이라든지 뭐 지방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깨끗한 공실이 많은데 그런 데 됐으면 하지 마세요. 처음에 투자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힘듭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에 어떤 장사가 되고 있던 자리가 이제 공실이 나서 하는 순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철거. 예. 철거하셔야 돼요, 처음에. 철거 비용도요, 이게 천차만별이라 그럽니다. 천차만별. 굉장히 뭐 업체를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철거 업체 알아볼 때 뭐 여기까지만 하는 거 나갔냐, 왜냐면 전체 다 철거해 주냐, 바닥까지 싹 긁어주느냐, 뭐 기존에 있던 간판도 떼주느냐, 이런 철거 업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상의할 내용이.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철거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철거할 걸, 내 생각이랑 철거 업체 생각이 틀리단 말이야. 그러다가 반쯤 철거됐는데 갑자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끝내버려. 나는 분명히 하루 치료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철거 계약 하실 때도 A부터 G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다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철거업체랑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문 철거업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나쁜 분들 많아요. 뭐 철거해드릴게요. 뭐 이거 다 하면 와가지고 쓱 견적을 봐. 뭐 얼추 200입니다. 300입니다. 뭐 여기서 뭐 철제는 자재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러건단 말이에요. 아, 직접 하는 거요? 글쎄요, 철거는 어떻게 하시냐에 틀리죠. 운동이라 생각하지. 근데 철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왜 철거업체 쓰셔야 되면은 기존에 쓰시던 곳에서 전기줄 같은 거라든지 그 설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설비라 그러면 이제는 배관. 그런 걸 잘못 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는 될 수 있으면 철거 업체한테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인테리어 업체에 한 번에 묶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거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진짜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전기공사.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철거하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전기 그 줄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전기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의 컨셉에 따라서 이제 다시 전기를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런닝머신 저쪽 끝에 깔라 그래. 오른쪽 끝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끝에 깔라 그래. 근데 저기에 이제는 뭐 이게 뭐야 220 코드가 안 나와 있다. 그럼 전기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쪽까지 코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출로 할 수는 없잖아. 어떤 깔끔하게 노출로 한다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트레이트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거기에 220 코드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셔서 전기공사 할 때부터 인테리어를 처음에 뭐 계산한 상태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방공사, 이 전기공사랑 같이 하는 게 소방공사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시는 게 있는데 스프링클러 공사는 아니고 그 이제는 그 전기가 났을 때 화재경보기, 이 화재경보기가 있는데 이 화재경보기 공사도 같이 꼭 진행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전기공사 따로, 화재공사 따로, 이렇게 소방설비공사 따로 진행하시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돈이 추가로 2배로 듭니다. 예. 세 번째, 목공 인테리어. 자,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오픈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뭘 모르니까 내가 막 인테리어 업체 찾아가가지고 몇 군데 견적 물어보고 어버버 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략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인테리어 업체가 생각하는 게 틀려요. 물론 뭐 내가 그 전에 몇 가지 시안을 받겠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에 다 구상해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든 혹은 목공 업체를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재는 어떤 것부터 써야 될까요? 이런 것부터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 목수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되고 며칠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견적이 나와요. 대략 7일 정도에서 뭐 10일 정도 잡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평 기준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실제로는 10일 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항상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기존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당구장이었는데 샤워실이랑 탈의실도 이때 제작하셔야 돼요. 예. 아예 없는 무에서 유료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당구장 했던 걸로 당구장 인수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당구장이었던 거나 혹은 뭐 마켓이었던가 음식점이었던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우리는 헬스장을 오픈하려는 거냐. 헬스장에서 PT샵에서 씻는 공간 없고 탈의실 공간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세탁 공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트레이너를 위한 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다양하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다 뭐 어디 기존에 있던 헬스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면은 A부터 G까지 다 제작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갔을 때 계약을 할 때부터 머릿속에 싹 구상을 해놔야 돼요. 여기 안 써있지만은 처음에 이거를 계약 전에 딱 이제 맨 처음에 PT샵을 알아보고 건물을 알아볼 때 이 건물 알아볼 때 내가 이 건물 알아볼 때 다 계산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내가 이 갔을 때 보면은 여기서는 뭐 여기다는 못 넣을 것이고 여기다가는 헬스기구는 어떻게 넣을 것이고 이런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PT샵을 오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가셔가지고 이 건물 괜찮네 유동인구 많네 뭐 주차장이 있네 내가 말한 대로 여기 주차장이 있네 뭐 여기 도시가스 사용 가용하네 그러고 오픈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은 여러분 100% 나중에 인테리어 할 때 돈이 2배 3배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픈하기 전부터 내가 근무했던 환경 근무했던 헬스장 주변 시설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픈했던 헬스장은 이런 구조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리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페인트 공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이건 팁입니다. 방연 페인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연 페인트. 이거 가지고 생각보다 나중에 오픈하시고 나서 벌금 받는 분들 많아요. 예. 체육시설은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대부분 모르시고 있다가 많이 벌금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꼭 방연 페인트로 혹은 뭐 방염으로 꼭 자재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중이용 시설은요 기본이 방염입니다. 내가 원하는 페인트를 칠했다고 흰색이면 흰색을 칠했어. 끝났어 하고 있는데 이 PT샵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주변의 경쟁업체에서 민원이라든지 신고 같은 거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 그런 거 하나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신고합니다. 근데 그게 벌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연 페인트 시공 꼭 하셔야 돼요. 이 페인트 공사하시면서 색깔을 칠한다는 거죠. 그 다음 조명. 자, 페인트까지 칠하고 조명 공사가 들어가요. 조명은 뭐겠어요? 꽃이겠죠, 꽃. 이 헬스장의 분위기를 확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게 조명 공사. 그 다음에 바닥 공사. 예. 헬스장 바닥은 일반 이렇게 사무실 바닥 같지 않죠. 에버롤이라든지 뭐 이제는 우리가 타일 에버롤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방음, 뭐 충격 흡수 다양한 밑바닥을 까다기 때문에 바닥 공사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판 올리면서 이제는 사업자분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했던 오픈샵, PT샵이에요. 예, 오픈을 준비하기 전부터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맨 처음에 A4 용지 한 수백 장 썼습니다. 손으로 가가지고 당구장인 데를 먼저 봤어요. 저는 가가지고 견적이 당구장인 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가가지고 보고 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본 상태에서 철거 진행되기 전부터 저는 계속 머릿속에 그렸던 거예요. 여기는 뭐 남탈, 여탈, 뭐 여기는 에어컨, 여기 뭐 길이는 몇 메다,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카운터 이런 거를 뭐 PT샵 계약하기 전부터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만나서 그냥 건물 보러 갈 때마다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인테리어 업체 때 툭 던져놓고 하지 마세요. 인테리어 업체 툭 던져놨다가 나중에 딱 공사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정민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인테리어 업체 얘네들이랑 이렇게 됐어. 얘네가 추가 비용 또 달래.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확고하게. 오너란 그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PT샵 사장이잖아요. 사장님. 사장은 결정하는 자리예요. 물어보는 자리이기도 한데 결정하는 자리예요. 예.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여러분이 다 결정을 해놓고 들어가셔야지 이게 작업이 진행되는 거지. 철거해놓고 나서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인테리어 여러분 그러면요 렌탈 프리가 뭐 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5일밖에 안 줘요. 렌탈 프리를 15일밖에 안 주는 사이에 저거를 다 뭐 철거부터 뭐 공사까지 진행한다?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월세 내면서 공사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의를 먼저 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픈하시기 전에 다 머릿속에 계산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주차장은 있는지 뭐고 다 그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몇 킬로밖에 못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기구는 뭐 사다리차로 올릴 건지 뭐 폐기물 철거 비용은 역시 사다리차로 내릴 건지 엘리베이터로 내릴 건지 이렇게 하면 엘리베이터로 내게 하면 시간 소요가 되니까 철거 1단계 더 올라가니까 하루 써야 되고 이틀을 써야 되니까 차라리 사다리차를 불러서 빨리빨리 올리고 빨리빨리 내리겠다. 이런 계산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쓰셔야 됩니다. 예. 헬스장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오픈 몇 번 해보신 분들 알 텐데 이 철거부터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고
대부분 인테리어도 본인이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다 업체한테 인테리어 전화해가지고 견적받고 하셨고, 그 업체 와다가 이렇게 견적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텐데, PT샵은요, 그렇게 하면요, 배보다 배꼽이 너무 커져요.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PT샵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시려면은, 예, 제가 오늘 나온 것도 그 비용도 아끼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떻게 PT샵 오픈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위치부터 다 설명드려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 전기배관공사. 예, 전기배관공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샤워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헬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관을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샤워실을 어디에 놓을 건지 머릿속에 예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공사도 직접, 자, 어디에 놔주세요. 자, 샤워실도 그래요. 부스바라고 있어요. 요즘에 아시죠? 부스바. 1인 샤워실처럼 딱 이렇게 붙어 있는 부스바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샤워실로 만들 건지. 예, 두세 명 동시에, 우리 흔히 헬스장 가면 여러 명 쓰는 샤워실로 갈 건지, 아니면은 난 PT샵이니까 동시 인원이 많지가 않아. 그럼 나 부스바로 하겠어. 이렇게 하실 건지. 뭐 남자 탈의실 샤워실 부스바 한 2개, 여자 탈의실 건 3개 해가지고 그 수도배관 공사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배관 공사, 전기공사. 내가 위치에 따라서 코드 놓는 위치가 틀려요. 220 전원 코드 놓는 위치가 틀려요. 그죠? 여기다가 놓을 것이고, 여기다 놓을 것이고, 여기다 놓을 것이고, 그건 내 인테리어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기존에 있던 데는 그렇게 안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명도 다 전기배관공사가 전기공사가 지나가야 돼요. 뭐 조명도 트레이로 할 건지 형광등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다 그 위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공사 할 때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랑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난 저기에 전기 대지코를 놓을 거예요. 여기다 대지코를 놓을 거예요. 여기다 220 놓을 거예요. 여기다 대지코 놓을 거예요. 탈의실에는 몇 개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 전기공선이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전기배관공사 때. 그리고 소방법에 따라서 뭐 이런 화재경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법상 뭐 몇 평당 얼마큼 있어야 된대요. 혹은 탈의실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화재경보기 배선까지 다 이어 놓으셔야 돼요. 이 화재경보기 배선은요, 소방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기공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기존 전기 업체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인증을 받고 하시려면은 꼭 소방 전기 업체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공 인테리어. 이제 전기공사가 다 끝났어. 설비공사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제 원하는 컨셉을 들어가야 돼. 이거 제가 직접 공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컨셉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조명을 놓을 건지, 여기다가 에어컨을 놓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다 계산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헬스밖에 못해서, 혹은 내가 전혀 다른 분야에 있다 와가지고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목수 한 분 정도 목수장, 그러니까 목수 팀장분들 한번 모셔다 놓고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도 좋아요. 인테리어 업체의 상담도 굉장히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 해주지 않으면은 자기네 업체 할 거 아니면 상담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저 자본 가지고 그 PT샵 오픈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목수분 한 분 캐스팅해가지고 하루 일당씩 준다고 생각하고, 드린다 생각하고, 아니면 주변에 목수 있는 분들 캐스팅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한번 이 공실을 보여주고 물어보세요. 철거부터 뭐까지. 그러면 이제는 목공 인테리어가 대충 어떻게 들어갈지는 알게 돼. 뭐 경량으로 할 건지, 목공으로 할 건지, 여기 천장은 오픈으로 갈 건지, 천장을 덮을 건지, 전기는 이렇게 깔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다 이렇게 상담을 먼저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대부분 오픈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업체 너무 믿는데,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비용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인테리어 업체. 뭐 잘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업체 안 그런 분도 많아요. 잘 알아보면 굉장히 잘해주시고 저렴한 비용 해주시는 분 많은데, 철거부터 뭐 에이지크부터 직화 다 해주시는 분 많은데, 안 그런 분도 많다는 거. 굉장히 인테리어 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 계산선 안에서 그 다음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계산한 상태의 인테리어 업체 부르면은 업체 얘기가 빨라요. 아, 이 사람도 많이 조사했구나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눈탱이라 그러죠. 과도한 비용을 못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공사 및 페인트 공사. 이제 헬스장에 틀을 갖추고 다음에 조명 공사랑 페인트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페인트 먼저 칠하죠, 대부분. 페인트. 이 페인트에 따라서 굉장히 또 틀려요, 컨셉이. 페인트를 흰색으로 갈 건지, 뭐 검은색, 이게 단색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파스텔 톤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 파스텔 톤에 중에서도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색깔이 있고 안 나와 있는 색깔도 있어요. 안 나와 있는 색깔은 배합을 해가지고 추가 비용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헬스장을 차릴 때, PT샵 오픈할 때 내가 정말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지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조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할 게 많아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조명을 깔 것인지에 대해서, 뭐 밝은색, 형광등으로 갈 건지, 뭐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너무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는
오픈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픈하기 전에 한 3달 정도에서 4달 정도 시장 조사를 끝마친 뒤에 한 달 정도 내가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철두철미하게 해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명공사, 다음 페인트 공사, 바닥 공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냥 일반 그 바닥이 편편하면 모르겠어. 근데 바닥이 그 상가 같은 경우에 여러 개를 묶여 쓰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묶여 쓴 데 같은 경우에는 이 평 높이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몰탈 공사를 따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안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에벌롤 같은 걸로 밑에 한 장을 깔아서라든지 어떻게든 평을 맞춰야 돼요. 예. 평을 맞추고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탈의실 공사할 때 돈 좀 들려도 꼭 열선 추가하세요. 열선 추가. 바닥에. 열선 추가하고 안 하고 나중에 곰팡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위생적인 환경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꼭 열선 추가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거.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에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데코 타일 깔고 밑에 열선 공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려요. 예. 그래야 나중에 곰팡이도 안 생기고 건조하기도 쉽고 그다음 위에는 환풍기 달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세 번째 기구 간판. 예, 여러분 이 기구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2부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기구가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구. 아까 전에 며칠 말씀드렸다시피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한지 아니면은 사다리차를 이용할 건지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기구를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PT샵 기구에 너무 많은 돈 들이지 마세요. 물론 뭐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기구에 많은 돈을 들일 수 있겠지만 PT샵은 여러분 기구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시잖아요. 여기는 뭐 물론 뭐 회원들한테는 엄청난 서비스겠지만 적당한 기구만 들이셔도 돼요. 대부분 헬스 PT샵도 요즘에 뭐 기구가 줘야 돼 회원들이 알아주겠지. 아니 몰라요. 제가 1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PT샵 오시는 분들 기구 그냥 뭐 국내산 어느 정도 괜찮은 것만 쓴다 그러면은 훌륭하다 생각하지 대부분 모릅니다. 대부분. 예. 그냥 뭐 특정 메이커로 말하지 않겠어요. D사, 뭐 N사, 한국의 N사가 대표적이죠. 그 정도만 중간중간 배치해놓고 나머지 뭐 K사, 그 다음 K사가 두 군데 있네요. 그 정도만 쓰셔도 엄청 훌륭해요. 막 기구에 막 외상기구들 막 엄청 들어와서 PT샵 뭐 좋을 수 있어요. 본인의 자부심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PT샵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끌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 헬스에 미치광이 같은 그런 마인드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셔가지고 헬스 기구는 적당히 가격 괜찮은 걸로 들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올리실 때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간판도 그 지역의 그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뭐 몇 층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가 5층 이상 간판이 올라가면 안 돼. 그럼 4층까지 간판을 올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가게는 7층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4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 4층 안에 그 각자만의 다 가게가 분비가 돼 있어요. 간판에 대한 사이즈가. 그걸 맞춰서 미리 꼭 얘기하셔가지고 건물주라든지 관리소랑 얘기하셔서 저희 건물은 몇 층까지 간판을 올릴 수 있고 그 간판의 규격은 얼마큼 돼야 되나요? 꼭 물어보셔서 간판 제작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러 번 말해도 강요하지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벌금이 또 엄청 나거든요. 내려야 되고 간판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PT샵 오픈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나가십니다. 생각보다. 예, 벌금 많이 맞고. 예.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말씀드렸죠. 자기 평수에 따라서 맞는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구가 들어오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시청 가서 등록하셔야 되는데 미리 사전 오픈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편법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편법 말씀 안드릴게요. 그건 편법은 어디까지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뭐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소상공인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속 시원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법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면 하나일 수 있겠죠. 예.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주차장, 퍼블릭샵과 투자비용만큼 직원들의 급여도 많이 차나요? 물어봤는데 예, 맞아요. PT샵은 대부분 이런 그런 비용으로 가요. 그런 비용. 예. 인센티브제로 많이 가죠. 퍼블릭샵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월급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PT샵과 퍼블릭샵의 투자 비용만큼 직원들의 월급, 물론 퍼블릭샵이 투자 비용도 크고 직원도 많이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샵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이 있으나 PT샵은 회원권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중요하다고 저기 뭐 회원도 한번 말씀해 주셨네요.
예,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더 많은 알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이제는 제가 이제는 준비해오는 전에부터 말씀드린 쉐어링에 대해서 논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구에 대해서 한번 논할 거고요. 나머지 1부에서 못했던 내용도 추가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